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3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감 논란 이거에 관해서 신평 변호사라는 사람이 SNS에 올린 글 여러 군데 그렇게 보도되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새삼스럽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숙 여사의 옷감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왜냐하면 최근 경찰이 이 부분에 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거거든요. 여기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갈래입니다, 이게. 하나는 신평 변호사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이 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갈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신평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최근 본인에 대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혐의 없음 이런 의견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신평 변호사가 자기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3월 김 여사가 대부분 국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돈으로 엄청난 사치 행각을 벌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분개하는 글 몇 개를 썼다. 수사 과정에서 나는 그것이 허위사실일 리 없다고 변소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대통령 기록관의 보존 문서를 살펴보면 내 말, 김 여사가 대부분 국고를 축내서 사치 행각을 벌인 사실이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 1년 넘게 지나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증거 불충분이 아닌 혐의 없음이니 내 말이 진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신평 변호사가 과거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작년 3월 25일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 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했다. 완전히 기정사실처럼 김정숙 여사가 사치를, 그것도 국고로 사치했다는 것을 기정사실처럼, 물론 본인은 다른 그런 보도를 접하고서 이렇게 했다고는 주장을 하지만 그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야권 성향, 지금 민주당 성향인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여기가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악의적인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의 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경찰이 1년여 동안 신평 변호사에 대해서 2차례 서면 조사를 했고요. 다른 조사도 했겠죠. 1년 동안이나 수사를 했으니까. 그런 끝에 혐의 없음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평 변호사 주장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혐의 없음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경찰의 수사 결과는 김정숙 여사가 국고를 탕진해서 옷을 사입었다는 게 입증된 거냐? 신평 변호사는 지금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어서,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도대체. 왜냐면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 신평 변호사는 혐의 없음이 증거 불충분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혐의 없는 것이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혐의가 없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평 변호사의 이 주장은 약간은 정치성이 가미된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러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데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그러면 허위사실이 아닌 거냐? 그러면 이 사실이. 그것도 아닙니다. 왜? 경찰도 자, 김정숙 여사가 국고를 탕진해서 옷을 사입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느냐?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에서 나가면서 그와 관련한 자료들을 모두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겼거든요. 그 대통령 기록관에 지금 그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열어봐야 되는데, 그걸 열어보자 하는 소송은 이거하고 별개로 진행됐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시민단체죠. 이 역시 한국납세자연맹이라는 데에서, 여기는 좌파 우파 이런 거 안 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3월에 정보공개 소송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의상, 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편성 금액, 지출 실적 뭐 이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사용처를 요구한 겁니다. 특수활동비의 예산 편성 내역과 사용처 이걸 요구한 겁니다. 청와대는 그 당시 문재인 청와대죠. 국가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고요. 그리고 김정숙 여사 옷값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고를 쓴 게 아니다. 특수활동비를 쓴 게 아니고 사비로 썼다. 그러면서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갔죠. 서울행정법원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2월 10일에 청와대의 주장은 뭐 국가안보 등 이유 뭐 이런 거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는 대선 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가 항소를 했습니다. 2심으로 넘어간 거죠. 자, 그 와중에 2심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죠. 5월에. 이렇게 되니까 그때 그런 보도가 있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거 항소를 취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뭐 잘 기억이 좀 아사무사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취하를 검토하다가 취하를 안 했답니다, 실제. 그러니까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2심이.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1심이 나왔고 지금 1년 2개월 동안 2심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작년 11월에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 이유서를 냈더군요. 여기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부부 의전 관련 비용 정보가 대통령 기록관에 넘어가 있어서 지금 열람이 안 된다. 이러니까 2심으로 가서 2심에서 판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심에서는 뭘 판단해야죠? 지금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간 거는요. 그냥 거의 영구 보존입니다. 그런데 다만 예외사항이 있죠. 서울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뭐 제적 3분의 2인가요? 뭐 그 정도 찬성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거 불가능한 거죠. 다만 지금 현재 가능한 거는 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검토 이렇게 나왔듯이 항소를 취하해버리면 1심이 확정되죠. 확정되면 공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판결에 의해서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항소 취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이 진행 중인 거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왜 항소 취하를 하지 않았을까? 항소 취하했으면 이게 확정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이게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거는 이제 해석의 영역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왜 이걸 확정 안 시켰지? 확정되면 문재인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공개돼야 되는데. 그런데 왜 확정 안 되고 그냥 이거를 ING, 진행 상태로 놔뒀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문재인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공개된다는 거는 이게 법원 판결로 확정된다는 얘기는 윤석열 정부의 특수활동비도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마 윤석열 정부가 그 부분을, 이거는 뭐 옷값 문제하고 관련 없이 그 부분을 좀 걱정한 것 아닌가. 이게 선례가 되면요, 앞으로 청와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뭐 영부인의 옷값 문제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보안, 안보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남북 무슨 회담을 했다. 또는 북한에 누구하고 접촉을 했다. 그 비용, 이런 거 되게 특수활동비로 쓰거든요. 그러면 접촉한 사실 자체를 비밀로 하고 있는데 그걸 공개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대통령실,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국가, 옷값, 영부인의, 대통령 부인의 옷값이 무슨 국가안보라는 건 거짓말이고요. 다만 특수활동비 쓴 부분, 어디에 썼느냐는 부분은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청와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 마라, 이거는 사실은
어폐가 있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판단, 한번 2심 고등법원에 한번 판결을 받아보자. 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문재인 정부, 특히 김정숙 여사의 옷값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항소를 하지 말았어야죠. 취하했어야죠. 취하했으면 벌써 공개가 됐을 가능성이 있죠. 공개되면, 특수활동비가 공개되면 김정숙 여사의 옷값은 어떤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아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심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부분을 재판 중인데, 만약에 이 고등법원 판사가 결심을 해서 고등법원장의 허락을 받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대통령 기록관 가서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열람되죠. 그러면 다 드러날 겁니다. 그거는 고등법원 현재 그 판사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만약에 이 고등법원 판사가 결심을 안 하고 계속 미뤄두면 이 재판은 끝나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관한 고등법원의 판결까지는 일단 받아보자 하는 그런 생각도 그냥 뭐 없었던 얘기가 돼버리는 것처럼 되죠. 언제까지 고등법원이 이 판결을 미룰 수 있을까? 그건 뭐 판사의 재량이죠. 판사의 재량. 지금 현재는 그 상태에 가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결국은 고등법원이 올해든 내년이든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결단을 내릴 것이다. 결단을 내려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해서 그 자료를 한번 볼 것이다. 뭐 이런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뭉갤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은 신평 변호사 말대로 자기가 문제 제기를 했던 국고로 옷을 사서 입었던 것 아니냐, 그게 경찰 수사로 확인이 됐다, 이런 건 아니고, 경찰도 쉽게 얘기하면 모르겠다 1년씩이나 수사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그거는 혐의 없다, 이렇게 나온 거라는 거죠. 신평 변호사 주장은 정치적 주장이다 하는 얘기가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알아볼 방법,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이건 현재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고 윤석열 정부도 항소 취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법원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이게 공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현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공개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뭐 이게 그렇게 오래 끌 사안은 아니거든요. 언제든 결심만 하면 됩니다. 법원장, 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확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데 아직도 결정을 안 하고 있죠. 그런 사이에 이제 경찰은 수사를 끝냈고, 물론 끝냈으니까 불송치, 이제 검찰로 넘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검찰이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가져와 보시오. 그래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 단계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특별히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는 한 그냥 경찰 단계에서 이 부분은 끝난 것이고, 그거와 별개의 이 행정소송만 지금 남아있는 건데, 이거는 고등법원에 가 있고 윤석열 정부도 항소 취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법원 판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과연 옷값을 포함한 문재인 청와대 특수활동비의 사용 실적, 이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건 뭐 앞으로 예측이죠. 누구도 뭐라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인 예측은 아마 그냥 이대로 공개 안 된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건 한번 지켜보죠. 고등법원 판사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벌써 1심 끝나고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함흥차사다. 그런 점은 제가 아까 그냥 이대로 뭉개지는 것 아니냐 하는 예측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김정숙 옷값 수사, 이 부분에 관한 이 결론, 그 결론을 보고 제가 신평 변호사 주장에 대해서 지금 해설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옷값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